네, 지난주에 한 30대 남성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쳐간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기 충격기부터 목검, 방망이 등을 매장에 비치해 놨다는 편의점주들의 사연이 속속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점주들이 스스로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현실, 그게 뭔지 이분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성길입니다. 네. 요즘 편의점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던데 어떻게 몸으로 체감을 하세요? 예, 뭐,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편의점 환경이 거의 뭐, 동일하긴 하지만, 음. 특히 강력범죄에 취약한 곳이 예. 심야 시간 아닙니까? 그 예. 심야에 또 특히 유동인구가 적은 곳인데요. 그렇죠. 뭐, 이번 사건도 사건이 벌어지고 음.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음. 점포 내부가 뭐 잘 보여서 지나간 분들이 발견했거나 또 손님이 빈번히 드나드는 점포 같았으면 또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저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한 심정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네, 그 편의점에서의 강도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노리고 하는 행각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요즘은 네.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나요? 거의 현금이고요. 또 야간에는 저희가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음. 이렇게 금고에서 돈을 수를 해서 저희 창고에 별도로 마련된 금고에 넣기 때문에, 강도나 뭐 절도 들어와서 아마도 가져갈 수 있는 뭐 돈이라는 게 뭐 20만 원 안팎?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뭐 그나마도 뭐 절도나 뭐 이런 도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근무자들한테는 뭐 강도나 뭐 이렇게 들어와서 금품을 요구하면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관련 보험이 있습니까? 강도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뺏기거나 이러면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는 거예요? 본부 차원에서 음. 그 단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뭐 근무자 횡령 이외에 뭐 또 강절도 사건이 발생을 하면 금품에 한해서는 100% 다 보상이 되는 그런 100% 보험에 보상이 가입이 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건데 또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도 또 그게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편의점주도 네. 분이나 이런 또 알바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그 대비 체계라고 할까요? 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좀 공유되고 있는 뭐 이런 그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희도 안에서 혼자 이렇게 나홀로 점포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고용 없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취약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불안한 심정이 많이 들죠. 취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심야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뭐 보호 장구를 옆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든든해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뭐 이런 거 서로 공유하는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인터뷰 시작하면서 소개 말씀드리면서 뭐 전기 충격기, 목검, 방망이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점주분들 계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예. 지금은 뭐 더욱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로 언론에서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서로들 공유하고 또 실제 구매를 해서 그 카운터에 비치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번 사건 이후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점포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경찰과 연결된 호출벨이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카운터에 비상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건 이후에 어떤 신고 체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예방이나 뭐 이런 효과는 좀 미비하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예방책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좀 그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체적일 것 같은데 예방책으로 어떤 게 강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생각해 본 거는 일단 뭐 점포는 다 투명하게 다 보여야 되고요. 외부에서 밖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안이 다 보이게 이제 투명 유리로 해야 된다. 일단 뭐 다 보여 있고 지금은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또 충동적으로 어떤 범죄 심리를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해외에서 보면 이렇게 아크릴 창으로 뭐 유리나 아크릴 창으로 이렇게 계산돼 있는 쪽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 카운터 쪽에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편의점 이제 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되는 겁니까? 점주가 좀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투명 유리로는? 규정은 있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이제 뭐 선택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단속되면 담배 광고물이 그렇죠.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물은 합법적인 광고물이고요. 이거를 지나가다 외부에서 이게 보이면 광고물이 보이면 단속하겠다는 거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또? 이게 이제 뭐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티지를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광고물을 어떤 의도를 갖고 보지 않는 이상 그리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나가면서는. 또 차단한다고 해서 뭐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느냐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법이 만들어지고 10년 이상 시행하지 않았던 우리는 뭐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규정을 다시 적용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제도부터 좀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단속의 규정을 뭐 의도성을 가지고 뭐 바깥 외부를 향해서 했다든지 뭐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단속하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런 규정도 좀 미비하고요. 어떤 뭐 제도적으로 좀 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본사 차원에서 대비책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떤 비상 연락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본사 차원에서 접근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효과도 아직까지 뭐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강도나 절도를 당했을 때 이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 말고 본사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사후적으로? 따로 지원은 없고요. 어떤 뭐 상생이나 뭐 어떤 복지 차원에서 뭐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 범죄 예방 효과나 뭐 그런 효과로 이게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일단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러기에는 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이제 심야 시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굳이 꼭 24시간 영업을 해야 되냐? 심야에서는 좀 문을 닫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한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있죠. 그 얘기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뭐 계약상이다 보니까 일단은 24시간 계약이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 24시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못 하시게 되는 점주님들, 뭐 건강 문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못 하시게 되면 본부하고 이제 또 새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19시간 계약 그러니까 이제 야간 시간 법에서 정한 그 심야 시간대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계약을 새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금전적으로도 좀 또 불리해지는 새로운 계약에 겁니까? 적용이 되고 뭐 이런 문제로 해서 크게 마음대로 또 내가 문을 닫거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야간에 문을 닫으면 또 아무래도 저희가 경쟁 아닙니까? 뭐 단골 뭐 손님들을 뺏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또 실제 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현실이 참 어렵네요. 자,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이었습니다.